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전국 격전지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기회론으로, 야당은 세월호 침판론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기련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잘하겠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강하게 연대해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국가적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남은 선거 기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에 당력을 집중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세월호도 견제, 감시받지 않는 독주하는 권력이 낳은 참사입니다. 세월호 사태를 둘러싼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에 대한 따끔한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성과만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남은 기간 동안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와 인천, 텃밭인 광주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뉴스와이 백기련입니다. 11.5%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투표자 숫자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야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세대 간 대결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과 장노년층의 사전투표자 숫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 30대는 191만 명이었고 50대 이상은 193만 명이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골고루 투표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3.8%, 여성이 9.2%를 기록했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면 20대 이하 남성이 가장 높았고 50대 남성, 60대 이상 남성의 순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군 복무자들의 참여로 20대 남성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짜별로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30일 4.7%, 둘째 날인 31일 6.7%로 나타나 주말인 토요일에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여와야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전투표만을 놓고 보면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유권자 수가 비슷합니다. 젊은 층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론과 여권 지지 성향의 장노년층의 위기감이 동시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을 해당 지역의 선관위로 옮겨 보관하다가 선거 당일인 오는 4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개봉할 계획입니다.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 정몽준, 남경필, 유정복, 원희룡 이들 4명의 후보는 이번 선거에 여권 필승조로 차출된 후보들입니다. 치열한 경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이 4인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필승카드 첫 번째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선으로 현역 최다선인 정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농약급식 논란을 부각하며 막판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올랐지만 박 후보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그 격차만큼 부동층이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49살 5선 관록의 남경필 후보가 나선 경기도는 수도권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남 후보의 우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의 추격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의 유정복 후보는 인천에서 막판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지다
최근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여전히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합우세지로 분류된 곳은 원희룡 후보가 출마한 제주입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 후보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정치연합 신구범 후보를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긴급 투입한 차출 4인방. 결과에 따라 정치인으로서 진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6.4 지방선거. 여야 각 당은 과연 어떤 성적표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이준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달 28일까지였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여야 간 우열이 가려지는 곳은 절반을 조금 넘는 9곳에 불과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당선 안정권으로 보는 곳은 5곳.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비롯해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 4곳과 제주입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경기와 대전, 세종까지도 백중우세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8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고 혼전 양상인 인천과 강원, 충북 가운데 최소 한 곳을 차지한다면 새누리당에게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을 비롯해 텃밭인 전남과 전북, 그리고 충남을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와 인천, 충북과 강원까지 이기면 확실한 승리라는 게 야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문제는 여야 모두 텃밭 지키기. 새누리당이 부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안방제를 내준다면 다른 지역의 승패와 무관하게 당내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일단 이들 지역을 지켜낼 것으로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곳곳의 혼전 양상에 여야의 텃밭까지 위협받으면서 지방선거 판세 분석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양상입니다. 뉴스와이 이준서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판세만큼이나 6월 4일 이후 전국 상황도 불투명합니다. 김범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내몰린 현 여권. 전방위 후속 조치를 제시한 채 민심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승리로 막을 내린다면 현 여권은 정권 심판론을 털어내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공직사회 혁신, 적폐 근절, 인적 쇄신 등 국가 대개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은 힘을 받으며 실천에 옮겨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3연패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탄생의 의미도 평가절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 손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민심이 새정치연합을 택한다면 현 여권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등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여권의 세월호 수습책을 민심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면서 당장 박 대통령의 2년차 구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더 강력한 혁신과 쇄신 요구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 주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극심한 내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당장 당대표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투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전국 주도권, 즉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힘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니 총선이 될 730 재보선과 2016년 총선을 향한 의미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 공천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장악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제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과 수사 의뢰 등 2,60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조치 건수 3,590건에 비해서 25%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선관위가 특별 단속한 결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고발 건수는 2010년 지방선거 15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52건이 접수됐습니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장녀 희경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습니다. 고 교육감 후보는 오늘 오후에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가족사가 선거에 이용돼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SNS에 글을 올리게 된 데는 전체 집안과 다른 후보 측의 정치 공작 때문으로 의심된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을 두고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가 연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파상 공세에 나섰고 박 후보는 사실 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한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친환경 유통센터가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농약급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자체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후보는 농약급식을 안 즉시 공급을 중단했어야 했다며 내 마음대로 서울을 이끌겠다는 박 후보의 자세는 위험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먹는 문제를 과대 포장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몽준 후보 측이 지극히 미미한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거짓 과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정치에 이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시스템은 전국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며 친환경 식자재 공급 비율을 70%까지 늘렸고 2중 3중의 감시 체계를 점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농약급식 논란. 막판 서울시장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한혜원입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선거 전 막바지 이단 사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통진당의 단일화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함진구 대변인은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서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가 사퇴했다며 새정치연합과 통진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쇼를 다시 선보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만을 위해 종북 논란을 빚은 통진당과 암암리에 야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새정치연합의 정체성까지 혼란스럽게 바라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